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히는 이파. 1924년 시작해 벌써 56번이나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올해 57번째 이파 2017은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이들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This is the place to be, and here are many categories like home entertainment, smartphones and smartwatches, and that is the main point why I'm here and why this is the place to be. And it is always good to see what's coming in the future. 흥미로운 IT 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전 세계 언론과 IT 관계자들이 독일로 총출동했습니다. 가전제품, 휴대전화는 물론 로봇과 드론, VR 기기를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질 수도 있는 이파 2017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이파의 개최 장소가 뒤셀도르프, 슈투트가르트 등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바뀌어 열렸지만 71년부터는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독일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에선 매년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이파가 열립니다. 올해는 50개국 1,6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이파 2017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진행됐습니다. CES, MWC와 더불어 IT 업계가 주목하는 전시회 이파. 올해 이파에선 어떤 기술이 화두로 떠올랐을까요? 이번 이파 2017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소개됐고 글로벌 업체 CEO들의 기조연설에서도 인공지능이 핵심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우리 생활 속에 조금씩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파 2017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가전제품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빅스비 무비타임. 사용자가 빅스비 무비타임을 외치자 창문에서 블라인드가 내려옵니다. 조명도 꺼집니다. 말 한마디로 영화를 관람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파에서 자체 인공지능 서비스 빅스비를 이용해 집안의 다양한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빅스비 시연을 보기 위해 몰린 많은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 사물인터넷 기능도 탑재돼 더욱 똑똑한 주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연결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냉장고 화면으로 오븐의 온도를 설정하면 설정된 온도가 바로 오븐에 적용됩니다. 가전제품끼리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These refrigerators are really shocking because it became so smart. You can order from your refrigerator and even if you don't want to open up the door, you just simply speak to the refrigerator and you can look inside what's inside the refrigerator because it displays on a screen. So it's really smart. 삼성전자는 앞으로 가전제품 기기의 연결성 확대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모든 제품에 스마트 기능을 적용하여 첨단 기술 기반의 지능화된 IoT 가전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LG전자도 스마트홈 구현에 박차를 가합니다.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전후의 날씨는 구름 많음입니다. 냉장고에 내일 날씨를 알려달라고 말하면 냉장고가 음성을 인식해 스크린 화면에 날씨를 보여줍니다. It's quite interesting and exciting to see what kind of technology today is possible to use and in the kitchen, and so I enjoyed it a lot. 냉장고뿐만 아니라 세탁기, 에어컨도 음성인식 플랫폼을 통해 동작이 가능합니다. LG전자는 아마존의 알렉사와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를 연동해 더 똑똑한 가전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성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돼서 고객들이 리모컨을 찾지 않고 에어컨을 켠다든지 세탁실에 가지 않아도 단순히 음성만으로도 세탁기에 남은 시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객들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가전과 소통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만들기에 한국 업체만 나선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유명 가전업체 밀레는 오븐,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앱 하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앱에 천여 가지 조리법이 포함돼 쉽게 요리를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과도 협업한 밀레는 아마존 스피커를 통해 밀레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Frage Miele, wie lange braucht Spargel im Dampfgarer? Spargelgrün braucht im Dampfgarer oder Kochtopf 7 Minuten. 아마존 스피커는 남은 조리 시간, 세탁 시간 등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음식이 잘 익고 있는지, 세탁기가 잘 돌아가는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일, 이제는 없어지겠네요. 또 다른 독일 가전업체 지멘스. 지멘스 부스에 등장한 테슬라 자동차에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지멘스는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일이 이제 자동차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량에 있는 스크린에서 냉장고 그림 버튼을 누르면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가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에 도착했는데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떨어졌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유용하겠죠? 집에 가는 길, 자동차 안에서 집에 있는 오븐을 원하는 온도로 예열하는 것도 가능해져 요리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터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만 조만간 음성으로 작동하는 기술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 미래일 줄 알았던 스마트홈의 구현으로 놀란 관람객들. 이번엔 대형 스크린 화면에 압도당합니다. 빨려 들어갈 듯 영롱한 화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시관 입구에 압도적 크기의 곡면 스크린을 설치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전의 꽃이라 불리는 TV 부분에서는 각 업체들이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다른 기술을 통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화질 전쟁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퀀텀 닷 기술 기반의 QLED TV 풀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QLED TV는 선명한 화질과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LG전자는 시그니처 OLED TV W, 슈퍼 울트라 HD TV 등 프리미엄 TV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OLED TV는 LCD TV와 다르게 백라이트 없이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냅니다. 이 때문에 완벽한 블랙 표현이 가능해 명암비가 뛰어납니다. LG OLED TV 같은 경우는 정말 얇고 아름답게 TV를 만들 수 있었고요. 선명한 색감, 또 어느 곳에서 보든지 간에 정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극장에서 보시는 화질, 음질 그대로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TV 시장의 2라운드 경쟁. 바로 어떤 TV가 더 집안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느냐입니다. 이곳은 미술작품 전시회장인가요? 벽에는 그림 액자가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TV입니다. 삼성전자는 액자 같은 TV 더 프레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프레임은 TV가 꺼져 있을 때 그림 액자로 변신하는 제품입니다. 저희 삼성전자에서 새로 나온 더 프레임 제품은 TV와 명화가 만난 제품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인테리어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보통 명화들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안에 명화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인테리어에 아주 도움을 주는 TV 제품입니다. 이번 IFA 기간 동안 더 프레임은 독일 베를린 중심가에 위치한 쇼핑센터 스틸베르크 특별전시장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제품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프레임 갤러리 꾸미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술관과 협력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천여 점의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LG전자 역시 OLED TV의 갤러리 모드를 통해 액자 TV 구현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그림 등을 TV로 전송하면 TV를 마치 액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만큼이나 이번 IFA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바로 새로운 스마트폰의 공개였습니다. 독일에서 처음 선보인 LG전자의 야심작. IFA 개막 하루 전날 베를린 시내 한 호텔에서 LG전자의 차기 스마트폰 V30가 공개됐습니다. 공개 행사에는 국내외 기자들과 IT 관계자들 700여 명이 참석해 V30에 대한 관심을 짐작케 했습니다. LG전자가 V30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기능. 조리개값 조절과 글라스 소재 렌즈 탑재로 더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The LG V30 allows users to easily create it and view video content with professional level quality. 시내 비디오 모드라는 기능이 추가돼 영상을 다양한 장르의 영화 느낌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V30 공개 행사가 끝나고 진행된 기자회견. 큰 테마를 이 비디오 쪽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중심으로 가는 거는 세대에 관계없이 삶을 찍어가지고 쉽게 올려놓고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흐름이다. 우리 V 시리즈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동영상 이런 쪽에다가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V30는 카메라 기능의 향상은 물론 6인치 대화면, 한국어 구글 어시스턴트 탑재로 또 한 번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인 특성에 맞는 음색, 잔향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사운드 기능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조준호 사장은 이날 V30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어제 제가 리허설을 하는데 우리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좀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제품 경쟁력이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주류 고객분들한테 대부분의 그 고객분들이 와, 이 정도면 정말 좋다 할 만큼 자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소니도 LG V30와 같은 날 신제품 엑스페리아 XZ1을 공개했습니다. XZ1 역시 새로운 카메라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D 크리에이터. 카메라로 3D 피사체를 쉽고 빠르게 스캐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도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구석구석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하니 제 얼굴이 3D로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납니다. 3D 프린터 등을 활용하면 기념품 제작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 흥미로운 기능은 슬로우 모션 촬영 기능입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공과 공을 쳐내는 움직임을 느린 화면으로 촬영해냅니다. 일반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와는 다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더 성능이 좋아진 재미있는 기능을 담은 카메라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고품질 사진 촬영을 원하는 소비자분들의 수요가 늘게 되면서 업체들에서도 카메라를 강조하는 그런 신제품들이 대거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소니 역시 이번에 소니 엑스페리아 XZ1을 출시하게 되면서 일상의 순간을 특별하게 간직할 수 있는 슈퍼 슬로우 모션 촬영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360도로 3D 촬영을 할 수 있고 또한 프린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언팩 행사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 유럽 IFA 행사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 부스에 전시된 갤럭시 노트 8을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역대 노트 시리즈 중 가장 큰 화면과 최소화된 테두리.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역시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기능이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8은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후면에 각각 12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 등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라이브 포커스라는 기능을 넣어 사진의 배경을 얼마나 흐릿하게 설정할지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갤럭시 노트의 상징 S펜도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 8에는 S펜을 이용해 글자나 그림 메시지를 완성하고
이를 15초 분량으로 만들어 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직접 S펜으로 글씨를 쓰며 성능을 확인하는 관람객들이 눈에 띄네요. 삼성전자는 이파에서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피트니스 기능이 강화된 3가지 종류의 웨어러블 기기. 기어 스포츠와 기어 핏2 프로는 삼성 기어 제품 최초로 수영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 방수 기능을 인증받았습니다. 수영용품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스피도와 협력해 만든 스피도온 앱이나 삼성 헬스를 통해 수영 영법과 거리, 속도 등 종합적인 운동 분석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I think they are pretty good. For example, the Apple Watch was similar to the watch they introduced now, but I like the thing that they have like together with Speedo, another brand, so they can be more competitive now with this sport brand now. 한국 업체가 새로운 기술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사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기술로 무장한 중국이 전 세계 IT 업체를 위협합니다. 중국의 IT 굴기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파에 참여한 총 1,600개 업체 중 40%나 차지하는 중국 기업.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의 애플까지 제친 중국 기업 화웨이. Ladies and gentlemen, today I want to show you our efforts on AI, artificial intelligence. I bring to you Huawei Kirin970, the first smartphone SoC chip. 화웨이의 리처드 유 CEO는 이번 이파의 기조연설을 맡아 화웨이가 개발한 칩셋 하나를 공개합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내장한 칩입니다. 화웨이는 NPU라는 기술을 통해 기존의 CPU나 GPU 기반의 프로세스 속도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웨이가 10월 공개하는 차기 스마트폰에는 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칩셋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 칩셋은 사물을 인식해 자동차 사진을 보여주면 카라는 글자가 뜹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시계, 새, 자전거 등 거의 모든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 칩셋이 스마트폰에 탑재된다면 우리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음식 사진을 찍는다면 사진이 찍히는 순간 그 음식이 무엇인지 인식해 칼로리와 조리법 등의 정보를 스크린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속도로 기술 발전을 보이는 중국 기업은 화웨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QLED TV를 선보인 TCL. 화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듯 부스 전면에 수십 개의 TV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TCL은 자사 제품이 과거에 비해 발전했다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其实三星和 LG 都是我们彩电行业比较优秀的2个企业，但近两年来呢，中国的彩电品牌也在产品方面、在渠道方面、在市场营销方面呢，在不断的进步，所以我相信未来，彩电行业的格局除了三星、LG 之外，应该还有 TCL 的一席之地。 TCL은 TV 리모컨이 음성을 인식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공지능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제가 TCL의 인공지능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周杰伦的电影 중국어로 주걸륜 영화를 외치자 주걸륜이 출연한 영화가 나열됩니다. 第三个 세 번째라고 말하자 주걸륜 영화 중 세 번째 영화가 뜹니다. 이 음성인식 기술은 중국어와 영어를 지원합니다. 이번엔 냉장고입니다. 중국 대표 가전업체인 하이얼은 삼성, LG가 선보인 냉장고의 기능을 모두 구현하는 제품을 올해 초 선보였습니다. 上边这是我们的天气情况点进去的话可以看到我们当前的当地的天气。那这一块的话是我们的购物 shopping， 我们是跟亚马逊有这个合作，然后目前我们已经进行。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문을 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하이얼 관계자는 한참 동안이나 냉장고 기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국 돈 29,999위안,
우리 돈 520만 원 정도의 이 제품은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고 향후 유럽 등의 해외 가전시장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 업체는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드론 마니아라면 잘 알고 있는 세계 1위 드론 업체 DJI. 날아다니는 드론의 모습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떠날 줄 모릅니다. 로봇 업체 유비테크는 움직임이 자유로운 로봇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잠시 로봇의 춤을 감상해 보시죠. 중국 업체가 기술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사이 뛰어난 기술을 들고 등장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내로라 하는 IT 업체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눈에 띄는 부스가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만 승부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 중견 중소업체들입니다. 기존의 대형 IT 기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제품에 구현됐습니다. 제가 방문한 첫 번째 업체는 아마다스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아마다스. 스마트폰 앱과도 연동해 누가 몇 시에 출입했는지 기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출입이 실시간으로 기록이 남고 그리고 그 임시 비밀번호나 임시 번호를 게스트들에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체크아웃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기능도 함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라든지 쉐어오피스 아니면 무인 시스템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스마트 도어락입니다. 아마다스의 제품을 본 스웨덴과 독일 등의 회사는 내년부터 제품을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긴 거리는 측정하기 힘든 일반 줄자. 줄자가 디지털 기술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만나본 업체 베이글랩은 베이글 스퀘어라 불리는 스마트 줄자를 공개했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 천장같이 손이 닿지 않은 높은 거리를 측정하고 측정한 값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나 건축가는 물론이고 집안 꾸미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줄자에도 이렇게 디지털로 나오고 그다음에 앱하고 연동도 돼서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구나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디스트리뷰터나 그 바이어분들이 어제 왔다 가셨고요. 그래서 뭐 언제쯤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느냐,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최소 주문 수량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하고 왔고.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에서 분사해 주목을 받은 이놈들 연구소. 이파 전시장에서 특이한 제품 하나를 선보였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통화가 가능한 제품, 시그널입니다. 제품을 손목에 차면 진동이 생겨 손끝으로 퍼져나갑니다. 손끝을 귀에 대면 진동이 소리로 바뀌어 통화가 가능해지는 원리입니다.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기 때문에 통화 내용이 주변에 들리지만 이 제품은 사용자만 소리를 듣고 통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유럽 시장에 저희들과 거래하고 싶은 많은 디스트리뷰터들이 찾아와서 지금 계속해서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가구로 유명한 중견업체 한샘, 독일에선 가전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샘이 공개한 진공 믹서기와 하이브리드 로봇 청소기는 모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상품입니다. 믹서기는 진공 상태에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며 과일과 채소를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파 전시회를 통해서 유럽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진공 블렌더의 장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파에 저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한샘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보인 업체는 총 70여 곳. 한샘은 이 중 20개 정도의 업체와 2차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만난 관람객들과 IT 업체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향연에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우리 앞으로 더욱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 이제 대중화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총 6일간의 기나긴 IT 축제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곳 이파 전시장을 다 돌고 나면 전체적인 가전시장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기술과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상당히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아시아경제TV 정윤영입니다.